이런 인식이 너무 발목을 잡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대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그 산업 생태계 구축이거든요.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.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식은 삼성, SK 돈 많은데 무슨 그 기업들의 지원이냐 이런 인식이 너무 발목을 잡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대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그 산업 생태계 구축이거든. R&D력이 없는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의 지원도 되게 중요한데 R&D력은 이제 대기업에서 확실하게 리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 기술들이 나오면 그걸 이제 중소기업이든 뭐 소부장 관련 그다음에 벤처 스타트업 거기서 이제 가져가서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진짜 이 각자 또 하는 거거든요. 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그 확대하는 것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제 반도체 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 주 52시간 이런 근무제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1년 정도로 풀어서 1년 중에 성수기가 있어요. 이게 바짝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기간이 있거든. 그러면 그때는 좀 풀어줘서 그러니까 풀리 1년에 이제 그 전체를 계산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. 근데 이것도 이제 포함되지 안 하고 TSMC를 우리가 30년까지 따라가냐? 그거는 TSMC 보고 메모리를 30년까지 1등 하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. 3, 40년 해왔던 영역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뭐 넘어서서 1등을 하겠다. 그거는 굉장히 목표로야 둘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고. 근데 정말 국가가 어마어마한 지원과 뭐 기술 인재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좀 투여가 되고 해서 할 수 있다면 1등 하고 싶죠.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두 날개를 달고 나는 거예요. 메모리와 파운드리만 가지고도. 그러면 이제 기술 패권 국가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.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나노 기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의 M&A가 이루어질 거예요. 그게 이제 AI가 될 거고 그 반도체 제조 기술,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것의 확장인 바이오 시밀러라든지, 예, 그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나노 기술이 확장되는 거기서 M&A가 이루어지지 뜬금없는 뭐그 로엔드 쪽 옛날 거를 뭐 M&A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. 어떤 기업도 극과 극의 어떤 그 불공정 위너가 다 취해버리는 그런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중법감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도 뭐 이렇게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입법 기관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. 향후 진짜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삼성이 어떤 지배 구조를 가야 되냐 요거에 대한 논의가 좀 제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꼭 우리가 재벌이 모든 것을 그냥 그 부를 축적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어떤 패권 국가로 보고 이 기업이 가야 되는 그런 구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냐 이런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기업은 어찌됐든 지배구조도 거의 뭐 불공정하고 기본 바탕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리서치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 거죠. 지금 이제 노조가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은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의 역사를 지금 밟아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노조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노조를 어떻게 상생의 어떤 모델로
가져갈 것인가. 삼성이 노동을 존중하는 어떤 기업의 면모를 오래전에 가져갔었어야 된다고 봐. 그래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노사의 관계도 정립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봐요. 이거를 배척할 게 아니라. 근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저항이 또 심하고 불협화음이 굉장히 커지면서 또 기술 개발은 또 늦어지고 또 그럼 대한민국은 또 글로벌 어떤 그 패권 국가로 가기는 또 어려워지고 배척할 수 없으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그걸 모델로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고 지배 구조도 마찬가지예요.